마지막으로 이제 자산 세팅인데요. 불확실한 미래 나는 부자 될 생인가? 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여러분들,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? 어, 좋아하는 음식이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은.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과일과 채소로 된 채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분은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. 또 어떤 분은 3번이 저기 홍어입니다. 홍어 삼합. 이렇게 아주 향이 독특한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어,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삼겹살이나 이런 거 주면은 좋아하지 않을 거고 또 이런 고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야채 샐러드 같은 거 주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. 이렇게 사람도 각각 자기만의 입맛에 따라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다 다르다고 볼 수가 듯이 투자도 그 사람의 투자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. 투자 성향. 그래서 투자 성향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크게 이제 투자 성향을 뭐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. 위험을 얼만큼 감수할 수 있느냐. 다시 말하면 손해를 얼만큼 부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위험 회피형, 위험 준비형, 위험 선호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위험 회피형은 손해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죠. 그다음 위험 선호형은 깨질 때 깨지더라도 크게 수익 나는 게 원하는 사람. 대신에 손해 나면 엄청나게 크게 깨질 수 있는 사람.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위험 선호형이라고 할 수 있죠.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요 세 가지 성향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성향에 가까운지를 일단은 먼저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지 거기에 따른 재테크 전략들이 있거든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위험 회피형은 손실, 나는 손실 완전 노. 피 같은 내 돈 손해보는 것은 너무너무 싫다. 깨지면 잠도 못 자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이 이제 위험 회피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의 목표 수익률은 한 3에서 5% 정도. 그러니까 적금, 예금 정도 수익률 정도에 만족해야 되고, 마이너스 3%, 5% 있는데, 마이너스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, 위험 회피형이라도 재수없게 손해보는 경우 있죠.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고, 또 뭐 뭘 샀는데 손해보고 산 경우도 있고, 이런 것 지금 감안한 겁니다, 그냥. 그리고 뭐 조금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뭐 작살이 났다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 부분을 넣었고요. 자산 배분은 저축형 상품의 90, 투자형 상품의 10. 다시 말하면 저축형, 예금이나 적금 쪽에 대부분 90% 투자하고 주식이나 펀드는 한 10% 정도 이렇게 투자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좋겠고요. 이 사람들의 자산 증식 포인트는 오로지 개인 소득을 증대하는 방법입니다. 이런 분들은 예금이나 적금 투자로 크게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소득 자체를 높이는 게 좋다는 거죠. 이런 분들은 그런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요. 관련 상품으로는 뭐 예금, 적금, 절세 상품, 펀드 중에서도 조금 위험이 적은 채권, 혼합형 상품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분, 위험 회피형,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의 재테크 전략은 이런 것이어야 돼요. 저축 금액 자체를 높여야 돼요. 저축 금액 자체를. 투자 수익으로 높이려고 하면 안 돼. 이런 분들은 손해보는 거 굉장히 싫어하니까. 그래서 절약하고, 맞벌이하고, 투잡하고, 이렇게 소득원을 높여가는 쪽으로, 그 재테크 전략을 써가야지 갑자기 뭐 시장 좋다고 주식 투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이런 분들은. 그리고 이왕이면 세금 적게 내는 절세 상품, 비과세 세금 우대 상품 쪽으로 가입을 하고 막 예금 넣는다면 월 이자 지급형 상품을 넣어서 만약에 이자만 뭐 펀드로, 이자만 원금은 그대로 적금으로 놔두고 이자만 뭐 적립식 펀드 같은 거로 투자하는 방식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형 상품에도 좀 관심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아직까지는 그래도 금리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펀드 같은 거 좀 경험하면서 괜찮은 펀드를 조금 좀 고르는 방법, 그 다음에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배우면 좀 공부하는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위험 회피형이 만약에 100만 원을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. 청약저축 20, 연금저축 30, 정기적금 40, 주식형 10만 원. 그래서 요, 요 90만 원 정도는 저축형 상품. 그러니까 청약저축, 연금저축, 정기적금은 좀 저축성 상품. 그러니까 잘 안 깨지는 상품.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는 깨지지만 크게 수익 날 수도 있는 거 한 10%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위험 선호형. 위험 선호형은
죽을 때 죽더라도 먹을 때까지, 먹을 때 크게 먹고 싶다는 그런 분들, 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. 이런 분들은 목표 수익률이 20% 이상, 대신에 20% 이상 깨지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위로 올라가는 것은 20% 이상 가면서 나는 깨지는 거 싫다. 이런 분들은 위험 선호형이 아닙니다. 위험 회피형입니다. 그래서 자산 배분도 이런 분들은 저축형 상품의 10%, 투자형 상품의 90%. 자산 증시 포인트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죠. 그러니까 위험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. 깨질 수 있는, 주식 같은 경우는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 증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위험 선호형의 재테크 전략은 해지. 해지란 말은 위험을 방어한다는 의미입니다. 위험 방어.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위험을 방어하는 덜 위험하게 하는 방법들, 뭐 예를 들어서 분산 투자, 분할 투자,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, 그다음에 대안 상품을 발굴하는 거. 혹시 내가 가입한 상품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 손절매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안 상품 발굴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요. 다양한 정보망도 필요합니다. 그래야지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 역발상, 위험 선호형 투자자들은 역발상 많이 합니다. 주가 완전 폭락해가 계속 떨어진다는데 막 그때부터 주식 사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이 좀 위험 선호형인 분들이 많고요. 그런 분들은 그렇게 선투자했다가 기다려서 크게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위험 선호형 투자자가 적합한 재테크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위험 선호형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, 이건 이제 주식으로 제가 한번 짜봤습니다. 가치주, 성장주, 배당주에 각각 30%씩 넣고, 그다음 10%는 정기적금. 이렇게 해서 90%는 어떤 투자형 상품, 10%는 그 저축형 상품에 이렇게 넣어서 이제 가져가는 방법.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선호형 투자자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위험 중립형은 내 투자 생활을 잘 모르겠다. 그러신 분들도 있거든요. 내가 진짜 위험 선형인지 회피형인지 잘 모르겠다. 그랬을 때. 또는 뭐 위험 선형보다는 조금 덜 위험한 것을 원하고 위험 회피형보다는 조금 그래도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. 이런 분들은 이제 위험 중립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런 분들한테는 목표 수익률 한 플러스 마이너스 5%, 15%에서 10%이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산 배분은 반반씩. 저축형 상품 50, 투자형 상품 50. 자산 증시 포인트는 이 사람들은 이제 원칙적인 투자 방식, 분산 투자, 분할 투자, 장기 투자. 약간 제가 말씀드렸죠? 이런 투자 방식이 좋고요. 그리고 이제 관련 상품은 뭐 주식형 펀드나 주식, 뭐 주식 혼합형 펀드 이런 것들이 적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위험 중립형 그 투자자의 재테크 포인트는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. 저축형하고 투자형하고 항상 똑같이 나눠서 투자하는 방법. 그 다음에 투자 방식의 3원칙, 분산, 분할, 장기 투자를 꼭 고수하는 거. 꼭 고수하는 게,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수정합니다. 뭐 매년 12월 달 또는 매년 6월 달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비중을 똑같이 조절하는 그런 업데이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위험 중립형의 포트폴리오는 이제 정기적금 청약저축 여기에 한 50%, 전체 자금의 50%, 그다음 연금 펀드 주식형으로, 그다음 인덱스 펀드 이런 것은 투자형 상품이죠. 거기에 한 50% 이렇게 해서 50대 50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누가 빨리 부자 될 수 있을까요? 제가 지금 세 가지 형태의 투자자를 말했죠. 위험 회피형, 위험 중립형, 위험 선호형. 누가 제일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? 투자 수익률을 보면은 위험 선호형이 제일 빨리 될 것 같죠.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위험 회피형이 제일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. 위험 선호형들은 주식 투자하다가 다 깨져가지고, 빨리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. 실제로는,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위험 회피형이 더, 빨리 자산을 물론 위험 선호형 중에 아주 극소수는 빨리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, 그렇지만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재테크를 전략을 짜야 됩니다.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이면 회피형 전략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 전략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데 노력해야 될 거고 위험 선호형은 위험 선호형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투자 성향에 맞지 않은 재테크 전략은 큰 실패를 부를 수 있습니다. 제가 증권사에 있을 때 어떤 공기업에 다니시는 그분이 퇴직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. 그래서 그분이 월 5%씩만 수익을 내달라는 거예요. 자기는 많이도 바라지 않고 월 5%씩만 나면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월 5%라는 것은 연간으로 보면 60%가 넘는 수익이죠. 그건 제가 만약에 그렇게 낼 수 있다면은 모든 돈을 다 끌어다 모아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.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. 그랬더니
그분이 그러더라고. 아니, 증권 전문가가 100%도 아니고 5% 수익을 못 내냐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. 그랬더니 그때 주식이 굉장히 화랑일 때였거든요. 그래서 막 아무나 투자해도 막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면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. 근데 진짜 한 달 만에 막 30%막 40% 이렇게 수익을 내시더라고. 근데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올라가진 않잖아요. 떨어지기 시작하죠.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분이 500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. 500만 원 할 때 막 금방 1000만 원이 막 700만 원, 800만 원 되더라고. 그런데 그 이후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계속 물을 타가지고 결국 퇴직금 3억 원을 거의 한 7, 80% 날렸어요. 1년 만에.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였어요.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어떤 게 맞다고 했죠? 제가 아까 절약하거나 그다음에 추가 수익원을 마련하거나 이런 쪽으로 재테크 전략 그리고 절세 상품들 뭐 세금 우대 상품들 이런 것들이 더 적절한 상품이거든요. 이 사람들. 근데 이 사람은 수익은 높게 그러니까 주식처럼 높은 수익을 원하고 손실은 안 나는 것을 원하는 거죠. 이것은 투자 성향하고 전혀 맞지 않은 투자 전략을 한 거죠. 그 사람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에요. 만약 이 사람이 주식 투자에 적합하려면은 손실 수준도 한 마이너스 20% 이상으로 자기가 일단은 그 정도의 감수를 한 다음에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감당을 안 한 거죠. 그러면서 그냥 수익만 생각한 거죠. 그러다가 엄청나게 실패를 하고 결국은 돈도 많이 잃으셨고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불화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투자 성향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.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 방법도 투자 전략도 선택해야 합니다. 우리가 입맛에 야채가 좋아하는 사람 야채 중심으로 식단을 짜는 게 좋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고기 중심으로 식단을 짜는 게 좋듯이 투자 성향에 맞는 재테크 전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게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 그러니까 투자 성향이란 것은 근데 현성처럼 죽을 때까지 똑같은 게 아니에요. 투자 성향은 시장 상황이나 자기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.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야채 좋아하는 사람도 좀 입맛을 바꿔서 고기 먹을 수 있듯이 또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입맛을 조금 바꿔서 야채를 좀 많이 먹을 수 있듯이 투자 성향에도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은 위험 회피했는데 좀 자산이 많아지고 제일 처음에 1000만 원 했을 때 못했는데 막 5천만 원, 1억 정도 되니까 이건 이제 조금만 하기엔 너무 따분하다. 나 이 중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저식 투자해야겠다. 그리고 내가 여기서 깨지는 거에 대해서 난 20% 정도 깨지는 거 내가 감수할 수 있다. 20% 깨져도 내 생계에 큰 영향이 없다. 이러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갑자기 위험 중립형이나 선형으로 바뀌는 거죠. 왜냐하면 위험 감수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설령 그렇게 떨어져도 이 사람이 이제 잠 못 잘 정도의 수준은 아니니까. 그래서 자기 상황이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은 위험 회피형에서 위험 중립형 또는 위험 선호형으로 바뀌어도 됩니다.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위험 선호형이라도 시장 상황이 바뀌면 위험 회피형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위험 선호형이에요. 그래서 주식으로 나는 주식에 90% 투자하고 있어. 그런데 시장이 꺾였어요. 시장이 꺾여 주식시장이 점점 떨어질 것 같아. 그러면은 내가 설령 위험 선호형이라도 주식의 90% 가져가던 것을 저축에 90% 놓고 주식에는 10%만 가져갈 수 있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투자 성향은 천성처럼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. 한 뭐 1년에 2년 뭐 시장에 어떤 큰 변동이 있거나 또 자기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좀 바뀌었을 때 그런 특별한 시점에는 바꿔도 됩니다. 중요한 것은 바뀐 투자 성향에 맞게 재테크 전략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. 투자 성향은 바뀌고 재테크 전략은 예전 거 그대로 고수한 것은 그것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 투자자 유형별로 재테크 전략을 제시해 준 것도 그 성향에 맞는 재테크 전략 이런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. 시세에 중독되면 돈이 달아난다.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냥 주가 등락에 너무 이렇게 뭐, 몰입돼가지고, 이렇게 뭐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대신 주식에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오히려 돈이 더 날아갑니다. 그러니까 그 가격에 너무 집중하게 되고 어떤 자산 관리에 점점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세에 중독되는 것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. 그것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투자 성향에 맞는 자산 배분 그리고 재테크 전략 요것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. 이게 자산 세팅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정리하겠습니다. 2024년 제대로 된 세팅의 원년이 여러분들도 되셨으면 좋겠고요. 통장 세팅 4가지 통장 만드는 거, 투자 세팅, 지출 세팅, 자산 세팅.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실천하셔가지고 어, 경제적 자유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